예,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차조일입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출장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팀장님께서 하셨으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잘 전달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그 역할을 대신 잘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저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연구의 어떤 제목들이 조금 많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저희 자료집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제시된 목차는 저희 연구 보고서의 목차이고요. 일단 저희 연구의 어떤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어떤 정책적인 아니면 학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여쭤본다면 대부분의 연구진이나 현장 교사분들께서 역량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하고 그러면서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이 이제 도입되었다라는 게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제 관하여서 가장 많은 기억에 이제 떠올리시게 되는 개념들인데요. 저희 연구에서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 중에 교과 역량, 핵심 역량 말고도 핵심 개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핵심 개념은 역량과 달리 많은 주목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 핵심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춰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는 이제 질문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핵심 개념을 도입하면서 핵심 개념이 어떤 의미로 이제 제시되었는지 이제 설명하는 문건들에 보면요. 핵심 개념을 교과가 기반하는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포함하는 교과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였었고요. 이러한 설명들은 실은 이제 어디에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냐면 위긴스하고 맥타이가 제시했던 그 개별적 사실들과 기능들을 연결시키고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 주제, 쟁점 등을 의미하는 빅 아이디어라는 개념에 이제 기반해서 핵심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핵심 개념이 도입이 되었는데 이 도입된 목적은요, 핵심 개념을 통해서 이제 교과 교육과정을 구성을 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실행인 교수학습에서 이제 핵심 개념을 유기적으로 좀 결합시켜서 교수학습에서의 어떤 변화까지 이제 끌어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의도로 도입되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 하면 역량이 떠오르시긴 하는데 핵심 개념에 대해서는 잘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바꿔 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좋은 의도로 도입되었던 이 핵심 개념이 제대로 이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개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개별 교과마다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이제 달랐었습니다. 즉 핵심 개념을 이제 전체적으로 도입하긴 하는데 각 교과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교과 성격에 따라서 적용 방식이나 그 의미가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핵심 개념의 의미에 원래는 이제 핵심 개념을 빅 아이디어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빅 아이디어 성격 이외에도 교과 내 기초 개념 등이 어떤 이제 추가되면서 빅 아이디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 않고 핵심 개념이라는 이제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과정에서 교과별 어려움이 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교과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은 교육과정 개발진 혹은 학자들에게만 있은 게 아니라 현장 교사들에게도 이제 똑같이 적용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교사들은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포함된 교과별 내용 체계표 항목의 이해하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다만 교사들은 여전히
핵심 개념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실제 수업에서 핵심 개념을 반영해야 된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어떤 취지를 제대로 이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제 현장과 관련된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해서 이제 저희 연구가 이제 성안이 되었고요.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연구의 필요성은 빅 아이디어로서 이제 핵심 개념이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총론 차원에서의 어떤 그 추상적인 제시가 아니라 개별 교과 차원의 내용 체계 구조와 거기다 플러스 교수 학습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을 저희가 관련 연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 제목이 교과별 핵심 개념에 대한 학생의 이해 특성 분석과 교수 학습 전략 탐색인데요. 핵심 개념을 가지고 교육과정 내용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에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목이 저런 식으로 붙여졌습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을 통해서 이제 추구하려고 했던 목적과 가치가 학교 현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개별 교과 차원에서 교수 학습 방안을 탐색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교과를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연구진 또한 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진들의 어떤 전공에 따라서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영어과 4개 교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그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는 이제 기존에 빅 아이디어나 핵심 개념 관련 논의들이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지만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빅 아이디어나 핵심 개념 관련 논의들이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였는데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어과까지 포함해서 4개 교과에서 저희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내용 및 방법입니다.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다라 4개의 연구 내용이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연구 방법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PPT 자료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 관련 자료집에 자세히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연구 내용은 핵심 개념의 빅 아이디어적 성격을 탐색하는 겁니다. 즉, 그 핵심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도입 과정에서 원래 빅 아이디어였는데 이제 교과별 적용 과정에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핵심 개념이 가지고 있는 빅 아이디어적 성격을 조금 더 넓혀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해 봤고요. 두 번째는 핵심 개념의 빅 아이디어적 성격 구현을 위한 내용 조직 방안, 교사학습 내용 조직 방안, 그 다음 이제 핵심 개념에 대한 학생 이해 특성 분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개념에 대한 교수학습 전략 탐색, 이런 식으로 전체 연구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을 활용했는데요.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의미망 분석을 통해서 SNA를 통해서 관련 부분들 조금 더 분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다는 것까지 이제 조금 기존 연구들하고 차별화되는 부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장은 저희 연구의 어떤 이론적 배경, 4개 교과의 어떤 공통 이론적 배경을 만드는 단계였습니다. 교수학습 측면에서 핵심 개념의 빅 아이디어 성격을 이제 규명하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의 의미와 역할이 어떤 식으로 제시되었는지 그 관련 교육부 문헌을 통해서 이제 기초 연구 과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그 핵심 개념이 빅 아이디어적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규명을 했지만 저희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 교육학 차원에서 빅 아이디어 개념을 다시 재규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의 빅 아이디어적 성격 규명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총론 차원의 그
핵심 개념에 대한 의미는 교과별 내용 체계 구성에 있어서는 내용 조직 원리로서는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교수학습 측면까지 끌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교수학습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빅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성격 규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격 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헌 연구들을 하였고요. 문헌 연구 결과 교과 교수학습 차원에서 빅 아이디어는 군집체의 연결망이 학습자에게 내면화된 인지구조로 있다는 개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어떤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내면화되는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해서 개념 정리를 하였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 교과들에서 교과별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빅 아이디어의 유형을 교수학습 목적에 따라서 통합 빅 아이디어나 계열적 빅 아이디어, 과정 빅 아이디어 등으로 유형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빅 아이디어적 성격을 새롭게 규명하고 이를 저희 4개 교과의 연구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표로 나타낸 게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핵심 개념의 교수학습 방향 탐색을 위해서 저희가 2가지를 했는데요.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해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설계 방안으로 백워드 설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이론적 모색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해 특성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핵심 개념을 활용한 교수학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 아이디어의 성격이 이제 새롭게 규명한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유미한 연결망으로 내면화된 인지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의 교수학습 내용 이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어떤 관찰 가능한 행동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었고, 따라서 학생들이 앞서 정의했던 빅 아이디어의 성격을 가진 핵심 개념을 교과별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야 그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들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학생 이해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워드 설계를 이제 교수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제시하였는데요. 그 빅 아이디어 관련해서 이제 도입을 할 때, 핵심 개념을 도입할 때 빅 아이디어 관련해서 도입을 했고, 그 빅 아이디어의 개념들이 위긴스하고 맥타이의 논의에 많이 기반해 있었고요. 위긴스와 맥타이의 논의에서 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제 교수학습 내용을 설계할 때 백워드 설계를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백워드 설계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긴스하고 맥타이가 제시했던 백워드 설계 템플릿 1.0 버전을 활용해서 교수학습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 공통 배경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장, 4장, 5장에서는 교과별 연구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4개 교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일단 사회과 교육 전공이고요. 4개 교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또 제가 다른 교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서 사회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과에서는 이제 연구 대상 핵심 개념을 먼저 이제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정했고요.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평가표를 만들었고, 연구 대상 핵심 개념인 시장과 자원 배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장과 자원 배분은 일반화된 지식으로는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균형을 통해 그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한다는 식의 이제 논의들이 일반화된 지식이고요. 관련 내용 요소들로서는 시장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시장 가격 등이 이제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핵심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제 교과서 내용 조직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제 표로 제시하였고요. 그 다음 교과서의 본문에 대해서는 SNA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미망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 교과서의 이제 내용 조직에 있어서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었냐면요. 일반화된 지식,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중심으로 이제 교과서 내용 조직이 된 게 아니라 성취 기준들을 중심으로 내용 조직이 되어 있었고요. 그 성취 기준에서 일반화된 지식을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과서들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유형 구분을 하는데, 보이는 시장, 보이지 않는 시장,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이런 식의 이제 유형 구분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화된 지식에 따르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과 시장 실패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유형 구분만으로는 일반화된 지식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과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핵심 개념 중심의 내용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한 게요. 그 시장에 대해서 경쟁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을 구분해야 된다는 이제 기본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가 일반화된 지식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들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이제 구분에 있어서 경쟁 시장과 경쟁 시장이 아닌 상태를 구분하고, 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균형 가격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설명하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독점 시장이 되겠습니다. 독점에서의 문제점, 비효율적 자원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시장 실패에 대한 이제 정부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핵심 개념 중심의 내용 조직 구성 방안을 저런 식으로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과별 핵심 개념에 대한 학생 이해 특성 분석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사회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검사지를 만들었습니다. 검사지는 이제 교과별로 이제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었는데,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 요소, 성취 기준에 제시된 내용 요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에 대한 이해를 이제 각각 이제 물어보는 문항들을 조금 구분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했습니다. 먼저 이제 괄호 넣기식의 이제 이 내용들은 내용 요소에 대한 이해들을 이제 묻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도 묻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보시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장 실패 아니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쟁 시장에 대한 주장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론, 문제점을 찾도록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일반화된 지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풀어내도록 제시한 문항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 문항은 이제 저희가 교과서에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찾아냈던 키워드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제시하고요.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200자 이상의 어떤 문장을 작성하도록 해서, 시장과 자원 배분과 관련한 문장을 작성하도록 해서 그걸 그 의미망 분석, SNA 통해서 분석하려고 제시한 문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 유형의 문항을 가지고 학생 이해 특성, 검사를 했고요. 분석을 위해서는 정량 분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정량 분석을 했고요. SNA를 실시하기도 했고, 정성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 결과를 문항에 따라서 정량 분석을 하기도 하고, SNA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분석 결과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 학생 이해 특성 검사, 이제 사회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취 기준에 제시된 내용 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들을 이제 종합해서 학생들이 이제 의미 있는 연결망을 인지 구조로 갖춰야 되는데, 내면화 시켜야 되는데, 이들을 종합한 핵심 개념이 일반화된 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매우 낮게 나타났고요.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이제 중학교 수준의 성취 기준에서 이제 조금 일반화된 지식까지 이끌어 나오려고 하면 6학년 때 이제 배웠던 경제정의와 관련된 내용,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결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초등하고 중등이 제대로 이제 학교급 연계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 학생들이 이제 학교급 연계를 해서 내면화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 그 다음
교과서의 내용이 핵심 개념이나 일반화된 지식보다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와 함께 이제 실제 학교 현장의 교사 학습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제 일반화된 지식,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기보다는 성취 기준 중심의 어떤 교과서 중심의 수업, 그리고 평가 또한 성취 기준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과별 핵심 개념의 비가이디어적 성격을 이제 구현하는 교수학습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위긴스와 맥타이가 제시한 레고드 설계 템플릿 2.0을 이제 활용해서 저희가 교수학습 방안을 이제 제시하는 걸 이제 아까 2장 연구 결과에서 이제 도출을 하였고요. 그 템플릿을 만들기, 레고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그 연구 결과, 즉 그 핵심 개념에 기반한 내용 조직 방안 분석한 거하고 학생 이해 특성 분석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개발한 어떤 기본 방향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논의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별 레고드 설계 디자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교과별 이제 연구고요. 이렇게 이제 사회과를 중심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사회과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을 수학과, 과학과, 영어과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다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 팀장님께서 계셨으면 그 모든 걸 다 훌륭하게 하셨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의 바탕에서 저희가 기초 연구기 때문에 어떤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구 결과의 의의인데요. 빅아이디어 기반, 즉 이제 아까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핵심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만 핵심 개념이 가지고 있는 빅아이디어적 성격을 이제 저희가 규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아이디어 기반 교과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어떤 근거를 저희가 좀 마련하지 않았는가라는, 특히 이제 지금 교육과정 개정기에 시안 개발 이제 작업들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빅아이디어에 기반해서 교과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예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의의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의의는 빅아이디어에 대한 학생 이해 평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아주 그 과감한 주장인데요. 기존에 이제 학생 평가에서 성취 기준 중심의 이제 평가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성은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중심으로 꾸렸지만 실제 평가는 성취 기준 혹은 성취 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 요소 중심으로 이제 평가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핵심 개념이나 일반화된 지식에 대한 별도 평가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나 의의를 찾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의의는 빅아이디어 도입 취지가 단순히 그 교육과정의 어떤 내용 체계 구성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이제 도입 취지였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학교 현장에 어떤 식으로 이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토대까지 마련했다라는 이제 연구의 의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책 연구가 아니라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추가 연구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를 그대로 이제 학교 현장에 가져다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교과만 하였고 일부 교과의 특정 핵심 개념만 이렇게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학교 현장 적합성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거. 저희가 연구를 하고 그 디자인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코로나19와 같은 학교 현장 상황이나 저희 연구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현장 적합성 연구를 아직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 연구가 기초 연구로서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학교 현장 적합성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빅아이디어 기반 교사학습으로의 전면 전환을 위한 교과별 연구가 좀 더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저희가 이제 4개 교과만 했지만 추가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그 빅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평가의 필요성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교과별 평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토대는 마련하였습니다만 이후에 좀 더 심층적인 평가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 저희가 후속 연구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후속 연구 제안은 그 빅아이디어가 실은 개별 교과에서도 이렇게 그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더 크게 확대가 되면
교과 간 융합, 교과 간 통합에 대한 논의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4개 교과 중심으로 이제 기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교과 간 통합이나 융합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후에 교과 간 통합과 관련된 추가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저희의 후속 연구 제언의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